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잠시 뒤 저녁 6시부터 첫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분이니까요. 1시간이 채 안 남았네요. 시 주석 어제 저녁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두 정상은 사안마다 첨예하게 맞서면서도 우발적 충돌은 피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의견도 나눴는데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로서도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관련 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연들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첫 만남, 비공개 소환, 성희롱 인정, 금투세 유예, 마이웨이로 잡아봤습니다. 톡파운 울체커, 오늘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갑니다. 발리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 어제 저녁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전화와 화상으로만 이야기 나눠온 두 사람이었는데요. 드디어 얼굴을 마주한 겁니다. 나란히 웃으며 회담장에 입장한 두 사람, 세계 2강 G2 정상의 책임감 갖고 정상회담에 임합니다. And I believe there's a little substitute, though, to face-to-face discussions. We share responsibility, in my view, to show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n manage our differences, prevent competition from becoming anything ever near conflict, and to find ways to work together on urgent global issues that require our mutual cooperation. 각각 미국 중간선거와 중국 당대회로 국내 입지 확실히 다진 두 사람입니다. 이제 나라박 이슈에도 집중할 때죠. 이 이슈들 양국이 하나같이 대립각 세우고 있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대만 문제입니다. 예상대로 바로 이 지점에서 양국은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향한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one China policy has not changed. We oppose unilateral change in the status quo by either side, and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I made it clear that we want to see cross-strait issues peacefully resolved. 네, 양국의 레드라인을 확인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죠. 시진핑 주석은 바로 이 레드라인이라는 표현 가져와서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사람은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언행을 일치시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이 맞붙은 또 한 가지 대중국 수출 규제입니다. 시 주석은 미국이 경제를 정치화하고 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비판했다고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비시장적인 조처가 미국 노동자에게 해를 끼친다 맞받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공동성면 도출에 실패한 미중 정상입니다. 하지만 양국은 이른바 적정선은 지켰습니다. 서로 우발적 충돌은 막자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서로 소통을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We're going to compete vigorously, but I'm not looking for conflict. I'm looking to manage this competition responsibly. 네, 시 주석이 언급한 역사, 중미 수교의 오랜 역사를 뜻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도 이번 정상회담 결정적인 결전보다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초강대국 리더로서 책임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 적대적 관계로 갈 수도 있는 강대국가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서로 간의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점이 이번 사실 회담의 중요 메시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세계 여러 나라에게 우리 미중 간에는 여러 현안이 있어. 예. 그러나 소위 레드라인을 서로 설정해 놓고 이 안에서 서로 링 안에서만 있을 거야. 예. 그러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우리나라한테 가장 중요한 현안 이야기 지금까지 안 남았죠.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중국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It's difficult to say that I am certain that
that China can control North Korea. I made it clear to President Xi Jinping that I thought they had an obligation to attempt to make it clear to North Korea that they should not engage in long-range nuclear tests. 하지만 중국은 북한, 북핵이라는 단어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어디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공조 단단히 다진 마당에 중국의 입장, 우리로서는 한껏 궁금한데 말입니다. 결국 그 궁금증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풀어줬는데요. 시 주석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근본원인 어디에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각 측의 우려, 특히 북한의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의 이 말과도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이 대북 제재 압박 조치를 하는 것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또 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저렇게 군사적 위협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북한의 안보 불안 또 경제 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 이런 것들은 우리 외교의 심각한 불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 물밑조율 끝에 성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 우리 시간으로 약 1시간 뒤인 저녁 6시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이미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통해서 중국 입장에 대한 모범 답안을 들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순방으로 한껏 공고해진 한미일 공조가 오늘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인데요. 이번 기회에 한껏 이용해야 기회가 온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에서 한국이 고리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일 간의 협력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사실 상당히 좀 놀란 것 같아요. 한일 간의 네, 한일 간의 이런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중국을 배제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공조 체제를 만들므로 해서 한중 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쪽으로 갔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알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할 게 별로 없고. 네, 두 번째 픽은 비공개 소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항상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오른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죠. 하지만 10수년 전 사진으로만 얼굴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됐지만 여전히 옛날 사진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미 오늘 소환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일 정진상 실장이 소환되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좀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국 전 장관 시절에 포토라인 설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 실장 모습도 드러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출입기자들 얘기 들어봐도 정 실장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취재를 해보니까 최근에 구속이 되면 단식을 하면서 입을 다물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일 구속이 된다면 네. 하겠다. 네, 우리 신혜연 전 체커의 깨알 취재 돋보이는 코너 여의도와 서초동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비공개 소환된 정 실장,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뇌물 받은 혐의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 김만배 씨의 진술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 몫인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약속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 정치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오늘 조사 이 대표로 올라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을 돌린 유 전 본부장을 빼고는 모두 소설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본인 SNS 계정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데요. 그만큼 이 대표 본인은 결백하다는 겁니다. 급기야 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정 실장 소환을 하루 앞둔 어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공화국입니다. 검찰 독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닌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사, 인권이 유린되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철저히 봉쇄되는 그러한 검찰에 대해서 검찰총장께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앞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뭉쳤던 친명계와 비명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이 비명계를 중심으로 왜 이번 일에 당이 나서느냐는 비판 나오고 있고요. 이 모든 상황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소설이 소설로 남지 않을 거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진상 이분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칼날이 들어온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든 방선을 쳐야 되겠다라는 심정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 이해는 가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당무와도 관계없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 된 이후의 일부터는 당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말씀하시기를 검찰이 소설을 잘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이건 소설이 아니거든요. 이건 다큐멘터리거든요. 머지않아서 실체가 다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로. 네, 세 번째 픽은 성희롱 인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서 법원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와의 소송에서 진 건데요. 강 씨는 앞서 박 전 시장의 행위,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한 인권위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인다. 이렇게 판결 이유 설명했는데요. 강 씨 대리인은 곧바로 항소뜻 내비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이 당황스럽고 판단한 이유의 세세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족 측과 잘 상의해서 그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당한지 잘 밝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픽은 금투세 유예입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시행 유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투세, 주식과 펀드 등의 투자에 연간 5천만 원 넘는 차익을 거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건데요. 원래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2년 유예 검토하자 초부자 감세라며 비판했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재위원을 중심으로는 시행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요. 당론 정하는 데도 난항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마이웨이입니다. 프랭크 시네트라의 명곡 마이웨이 좋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이웨이입니다. 중간선거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건데요. 이미 공화당 안팎에서 새로운 후보군 급 부상하는 만큼 내 갈 길 가겠다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보군 중 한 명이 플로리다 주지사 재선에 성공한 론 디센티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눈엣가시입니다. I'm quite sure that Donald Trump will push some more onto DeSantis. I think that he's going to largely ignore those direct attacks because I think that once you kind of start wrestling the pig in the mud pit, the pig enjoys it and you get muddy.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